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스파이더님, 상구님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아니면 종목의 제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948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두 분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파이더님은 네, 오랜만이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입니다. 네, 두 분의 조합 다시 찾았네요. 이렇게. 근데 저도 일주일 만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보다 1시간 늦게 오신 것뿐이잖아요. 1시간 먼저 하셨으니까. 네. 그럼 우리 일부에서 얘기했던 시황 얘기 마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대북 관련주들도 꿈틀거렸거든요. 네네. 대북 관련주는 어떻게 보셨나요, 상구님? 저는 이제 대북 관련주가 오늘 일단 왜 꿈틀거렸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을 좀 이렇게 풀려고 하는데 일단 지난주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뭐 설명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뭐 북한이 오케이 뭐 잘 접수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전일 이제 문 대통령이 춘추관에서 4주년 특별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환영한다, 적극적으로 뭐 지지하겠다, 뭐 이런 액션을 취했죠.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현 정부는 이제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 원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과연 대북 관련 종목을 하는 게 맞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 2년 전에는 한참 이제 대북주가 뜨거웠을 때는 막 이렇게 뭐 개통도 하고 어디 뭐 철도도 뚫는다더라, 뭣도 한다더라, 뭐 직접적으로 뭐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다더라, 이런 직접적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진행된 건 없었어요. 그리고 대북 관련주 하면 너무나도 광범위하죠. 이 타이밍에서 대표적인 게 아난티라든가 현대엘리웨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있겠으나 저는 일단 대북 관련 섹터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굳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이제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비핵화 혹은 뭐 통일 이런 단어들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힘을 받는 게 이 섹터인데 이런 단어들 자체가 결코 쉽게 진행될 수 있는 단어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검증의 과정을 이제 지나면서 혹은 실제로 뜨겁게 타오른다 할지라도 초반에는 단타적으로 접근하고 하면 됐지 현 시점부터 그날을 기다리며 중장기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물론 저도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핵화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 대북 관련 종목을 접근한다? 글쎄요. 과연 이 얘기가 쉽게 진척이 될 수 있는 얘기인가? 혹은 쉽게 진척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가치 투자를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는다면 이슈적으로 혹은 단발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럴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 이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시작이 이제 기대감이 고취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천천히 지금 하지 않아도 확실한 게 어느 정도 결정이 나고 나서 접근하더라도 늦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구님이 바이든 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화 복원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단발적인 접근은 괜찮겠지만 이왕이면 좀 다른 종목들로 눈을 돌려보자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슈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분의 노란톡방 수익률 화면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수익률 역시나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번 달에만요, 초단타에서 단타 매매 현황이 16.44%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단기에서 수익 매매 현황이 34%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중기에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으로 18%를 기록하면서 이번 달에만 지금 고작 11일이잖아요. 5월 한 달 동안에만 7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네, 두 분 수익률 소개 좀 해주세요. 상구님. 네. 지금 이제 여기 방금 수익률표를 보셨겠지만 네. 저는 이미 여러 번 이제 언급을 했듯이 크게 세 포트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단기 단타 섹터, 그리고 이제 단기 스윙 섹터, 그리고 이제 중장기 섹터로 이제 공격적으로 아예 포트를 구분해서 이제 기간별로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타 섹터에서는 지금은 이제 아직 이제 월 초라서 아직은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시아 종목 곡물 관련주죠. 팜스토리 곡물 관련주고, 캐몬, 노바백스 관련주고, 텔레칩스, MCU 국내 개발 이슈로 들어갔던 거고, 이제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은 경기 활성화 기대감으로 이제 패션 관련 쪽으로 접근을 했던 거예요. 본격적으로 사실 오늘도 인포뱅크라는 종목도 청산했는데 오늘 늦게 이거 보내드리느라 이렇게 수익률이 안 올라가는데 본격적으로 수익률을 줄이는 전문가입니다. 네. 뭐 어쨌든 그만큼 이제 단타 섹터에는 그 날의 이슈, 그 단기간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취급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단타적인 접근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뜨거운 섹터, 지금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섹터라 하더라도 목표가와 손절가만 명확히 공략할 수 있다면 공격적인 위치에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 단타적인 이제 성향이고요. 그리고 단기 스윙 매매 이 종목을 보자면 지금 보강 산업이 2번 들어가 있어요. 2번 들어가 있는 이유는 사실 초기에 스윙급으로 이제 단기 스윙급으로 접근을 했는데, 들어간 그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바로 시세 분출이 터져버려가지고 일단 수익 실현 이후에 조정 타이밍을 재공략해서 다시 수익을 냈고 지금 세 번째 공략 중에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 지금 들어가도 되냐? 그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대응 전략 받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삼성증권의 경우는 최근 증권 쪽이 뜨거웠죠. 그만큼 이제 실적이 굉장히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 기대가 됐는데, 사실 이 종목도 좀 더 오래 들고 있고 싶었지만 단기적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일단 수익 실현 이후에 재공략 타이밍을 공략하고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장기 종목을 본다면 휠라홀딩스는 사실 시세 분출이 제 예상보다는 이 강세가 조금 늦게 나왔어요. 차트만 보자면 꾸준히 상승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종목은 11월 말 정도에 12월 초 정도에 진입을 했었던 종목인데 거의 이제 4, 5개월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금일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오면서 이제 적정 수준에서 이제 수익 청산을 했는데, 사실 18%, 19% 정도 수익이 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만족스럽진 않아요. 전 사실 40% 이상 수익을 실현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6개월을 넘기지 않으려고 일단 수익 실현을 먼저 했는데 재차 조정이 나온다면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앵커님 혹시 골프를 치시나요 혹시? 아니요, 저 아직 못 칩니다. 골프, 네. 스파이더님은 아마 치실 텐데,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아마 전부 다 알고 있는 브랜드가 있을 겁니다. 타이틀리스트라고, 이제 골프웨어라든가, 이제 그쪽 골프 관련된, 이제 거의 원톱에 가까운 이제 패션 브랜드 혹은 이제 골프채라든가 이런 쪽의 브랜드인데, 이쪽을 휠라홀딩스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휠라가 이제 스포츠웨어라든가 이쪽도 잘 되지만, 스포츠웨어 플러스 골프웨어, 골프 용품까지 이렇게 안고 가면서 특히나 봄 시즌에 더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휠라홀딩스는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인데 골프웨어 쪽에 이제 원탑 브랜드를 인수를 하면서 봄마다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 봄에 볼 치러 나가야 되니까. 특히나 지금 해외를 못 나가게 되는 상황에서 국내 골프장으로 골프 인구가 많이 이제 수요가 이제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골프가 지금 현 시점에 날씨도 좋고 그나마 이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들 중에 많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골프 관련된 쪽도 같이 보면 좋고요. 그 연관된 패션 브랜드 쪽 실적이 탄탄한 종목으로 중장기로 사실 겨울부터 공략을 했었던 거죠. 저는 사실 조금 더 빨리 좀 더 큰 수익률을 예상을 했었는데 제 예상보다는 느리긴 했지만 어쨌든 금일 이제 최근 이렇게 이제 외인 수급이랑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이면서 수익 실현을 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5월 11일이고 이제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진 않았지만 이 정도 이제 탄탄하게 누적 수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가 아니라 보유 중인 종목도 있고 더 좋은 종목도 제시해 드리려고 있으니까 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기대에 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벌써 5월 11일밖에 안 됐는데 이번 한 달 동안에만 11일 동안에만 7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또 두 분 톡방에서는 종목들을 기간별로 3가지 섹터로 나눠서 공략을 하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부담 없이 참여를 하셔서 본인 성향에 맞는 종목들로 공략하시면서 큰 수익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 아니면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9486고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스파이더님. 네. 또 이 두 분 톡방에서는 선물 매매도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요즘에 어떠셨나요? 일단 오늘은 네. 일단은 뭐 국선 4계약 기준, 그다음에 이제 항생이 저희가 이제 항생이 4계약 기준 해서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좀 났고 어제는 네. 저희가 주간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좀 약간 좀 증폭이 좀 흔들고 그래서 야간장에 저희가 이제 나스닥 4계약으로 해서 또 1,000만 원 수익이 나면서 500만 원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 그래서 어제는 이제 500만 원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은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으로 마감해서 이번 주는 1,500 정도 수익이 좀 나고 있고 지금 상구 전문가님하고 저희하고 카톡방을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주식도 수익이 많이 나고 있고 선물은 선물대로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좋게 달리고 있다. 뭐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얘기 들을수록 두 분 톡방은 참여 안 하시면 손해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 매매까지 함께 하시면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새롭게 준비하셨을까요? 상구님? 저는 네. 일부에서 언급을 했던 종목입니다. 한번 또 스무고개 한번 해볼까요? 또? 좋아요. 좋습니다. 일부에서 언급을 언급하셨던 했었어요. 반도체 쪽인가요? 그쪽입니다. 진짜요? 맞습니다. 보셨나요? 아니요. 봤어요? 네, 너무 요즘 퀴즈 신나서. 내시는 게 좀 이제 재미 붙이신 것 같아요. 맞추는 게 오히려 더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못 맞추는 것보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종목이니까 네. 사실 아까 이제 일부에서 네. 언급했던 내용이 반도체 관련 혹은 이제 2차 전지 아니 뭐 현 시점에 이제 자동차라든가 이쪽이 이제 원자재 경기 민감 섹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관심을 못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아주 강한 호재를 냈었던 종목. 이 종목의 이 호재로 인해서 그 당시 이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 관련 섹터 혹은 자동차 섹터까지 들썩이게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군요. 관련으로 볼 수 있죠. 네.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 거 알겠는데. 같네요. 네, 거기까지만 알겠고. 종목 명까지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힘내세요. 뭐가 있을까요? 힘내, 좀 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네. 자, 뭐가 있지? 추가적으로 이제 네. 이 힌트 좀 더 주세요. 상한가를 쳤던 그 이유가 뭐냐면 MCU라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제 국내 개발한 거예요. 여태까지 이 MCU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태까지 이제 99%, 98%뭐 요 정도의 비중을 외국에서 수입을 했던 그런 반도체입니다. 최근에 상한가 갔었죠. 기억. 맞습니다. 그 종목인데 이제 제목 네. 아니, 그 종목명은 생각해 보세요. 네. 더 힌트를 계속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상한가를 갔어. 이 반도체가 사실 수준 자체는 뭐 엄청 고 퀄리티의 뭐 고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반도체는 아닌데 사실 지금 워낙에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국내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 그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려면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공장을 만들면 돼요. 네. 근데 그쵸? 공장을 안 만들죠. 왜?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공급 부족 현상이 일시적인 걸까봐. 그래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바이든이 나와가지고 하라고 돈 이거 해줄게 하면서 인텔이 일단 나 먼저 공장 짓고 시작할게 라고 했는데 후속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지을 줄 알았는데 안 짓고 있었죠. 그래서 공급 부족 물량,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우회한 거예요. 중소 팹리스를 이제 네. 활용하면서 내가 직접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시설 기반을 갖추고 있는 그쪽에 투자를 해버리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더 이 종목이 이슈가 됐었는데 당일 상한가를 치고 나서는 오히려 2거래일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사실 이 재료가 저는 결코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재료였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시장 탓으로 뭐 돌릴 수도 있고 혹은 섹터 탓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이 종목은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 타이밍만 제대로 잡는다면 충분히 수익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보기가 있나요? 있습니다. 정답이 있나요? 있습니다. 많이 조정을 받았다고 하니까 네. 오늘 가장 크게 조정받은 텔레칩스? 맞습니다. 진짜요? 맞습니다. 와. 사실 오늘 종목 조정을 받았고 네. 이제 상한가 이후 2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신나서요. 좋죠. 네, 맞아요. 확실히 이 쾌감이 있다, 이 희열이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이 재료가 지금 완전히 소멸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타이밍을 한 번 더, 사실 한두 번 더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맥점 공략 타이밍만 명확히 잡는다면 어느 정도 큰 수익률도 기대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라든가 공략 타이밍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충분히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구님이 차량용 MCU 독자 개발에 성공하면서 상한가를 얼마 전에 달성했던 텔레치스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 방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상군 아니면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948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스파이더님은 종목 준비하셨나요? 전문가님? 안 했어요. 되게 당당하시네요. 네, 안 했습니다. 대신에는 그러면 오늘 교육 준비하셨나요? 제가 강의? 저번 주에 네. 방송 출연했을 때 종목을 달라고 했을 때 제가 안 드렸던 이유 기억나세요? 대신에 강의를 열심히 강의를 해주시겠다. 했었죠. 근데 이제 저번 주에 제가 네. 나와서 이제 방송을 할 때 나스닥이 좀 폭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좀 빠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종목을 좀 제가 추천을 좀 자제하겠다. 당분간은요. 네, 말씀을 좀 드렸었고 상군 전문가님은 이제 자신 있는 종목으로 또 내세웠는데 조정은 조정이고 수익은 그렇죠. 또 따로 냈죠. 뭐 이렇게 해서 네.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저희가 코스피 지수도 좀 많이 빠졌고 버거웠어요. 코스닥도 많이 빠졌고 선물 지수 같은 경우 거의 8% 이상이 빠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거의 뭐 500포인트 가까이 600포인트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스닥 지수는 조정을 좀 받았었죠. 그래서 근데 사실 이 조정이 지금 다 끝난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신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조금 더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만약에 밑으로 이제 내려갔다가 이제 120평의 지지선이 있어요.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재차 반등이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은 되고 있으나 혹시 모를 지지가 나오면 그때 저희가 또 주식을 뭐 추천을 또 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보수적인 대응을 좀 하는 편이라서 네. 일단은 종목 추천은 안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파이더님 같은 경우 가지고 저는 안전제일주의라서 네, 두 분의 성향도 조금씩 좀 차이가 있네요. 우리 스파이더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시간이 부족해서 저는 정말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기술적 분석의 끝판왕 스파이더님의 지표 강의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님 준비되셨나요? 저번에 이제 네. 제가 강의를 드렸던 게 저희가 네. 이제 해안선 차트라고 해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죠. 좀 네. 빠르게 좀 알려드리면 일단은 설정하는 방법은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마지막 방송이죠. 예, 그래서 마지막 방송이어가지고 진짜요? 네, 너무 예, 마지막 아쉽네요. 방송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전문가님이 이제 이 자리에 나오시겠지만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선물을 드리면서 이제 그 해안선 차트가 많이 그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네. 그거를 좀 보완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좀 오늘은 좀 넉넉하게 주시네요. 저번에 2분 남겨놓고 강의하라 그래서 아니 2분 안에 어떻게 강의를 하죠? 그냥 눈에 보이는 주가 사세요 이렇게 해도 2분은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마지막이시니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스파이더님을 마지막이기 위해서. 때문에 네. 오늘 조금 저번에 했던 그 강의에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강의를 좀 준비했는데 일단 설정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해안선 설정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뭐 차트 설정이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가를 이렇게 폈을 때 저희가 이 주가가 지금 올라갈지 뭐 지금 DIT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올라갈지 안 종목일지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술적 분석이 뛰어나시거나 아니면 기본적 분석이 재무제표를 보시거나 이런 분들이 기본적 분석이 뛰어나신 분들은 잘 보시겠죠. 근데 문제는 주린이 분들께서 주식이 처음이신 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이 주식이 뜰 거다 안 뜰 거라는 게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저번에 제가 교육을 해드렸던 게 차트를 하나 설정해서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었죠. 그게 뭐냐면 키움증권의 차트인데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인데 요거를 이제 차트를 그냥 간편하게 그냥 해드린 거예요. 저희가 홍보는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교육을 준비한 차트는 이제 그건데 키움증권 차트 위주로 마우스 우측 클릭을 차트에다 클릭을 하시면 지표 추가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표 추가를 누르시고 이렇게 조그만 게 뜨죠. 제일 아래쪽으로 이 바를 내리면 여기에 살짝만 드시면은 여기 이제 일목균형표라는 게 있어요. 적용을 누르면 요게 지금 설정이 돼 있어서 그러는데 저번하고 똑같네요. 제가 자동 설정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요걸 좀 바꿔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네. 26이고 이게 50인데 그리고 라인 설정 들어가서 여기를 좀 지울게요. 원래 이제 이렇게 일목균형표를 설정을 하시면 원래 어떻게 뜨냐 요렇게 나옵니다. 근데 뭐가 선들이 많이 생기고 복잡하죠. 근데 일목균형표는 따로 강의를 또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껴두고 자 일단은 이렇게 차트 설정이 됐다고 한다면 위쪽에 선행스팬을 누르셔도 되고 아래쪽에 그냥 이 선들을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돼요.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이 지표 조건 설정에 9, 26, 52로 돼 있는 것을 반으로 쪼개시면 돼요. 26을 13으로 쪼개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13으로 쪼개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51을 26으로 쪼개시면 돼요. 그리고 라인 설정에 가셔서 전환선 체크 푸시고요. 기준선 푸시고 후행스팬 푸시고 그 다음에 선행스팬 푸시고 마지막에 선행스팬 2라는 것만 체크를 하신 상태에서 한번 클릭 그리고 두께를 한 이 정도로 하시고 여기 지금 색상이나 과열 쪽에다가 푸른 바다 색깔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준값에다가 이 기준값이 두 개가 있는데 위쪽 기준값에다 0을 누르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해안선 차트로 바뀌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지금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하는 편인데 좀 빨리 교육을 해드리고 싶어서 종합편이니까. 자, 이 차트의 설정 방법은 어떤 거냐면 단순합니다. 물속에 이 캔들이 들어가 있으면 주가가 답답하죠. 쉽게 말해서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답답해요. 답답하죠. 숨 못 쉬죠. 네. 주가도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간단합니다. 물 밖에 나왔을 때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면 돼요.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쳐다도 보지 마라. 근데 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쳐다봐라. 그런데 뾰족한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바로 직전에 뾰족한 부분. 예를 들면 이런 자리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뾰족한 자리가 보이시죠? 네. 이 뾰족하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뾰족한 산 모양을. 그러니까 해안선의 밖으로 나왔을 때 바로 직전에 뾰족한 산을 찾으시면 됩니다. 바로 직전의 산. 네. 간단하죠? 네. 유치원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선을 하나 그어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선을 종가가 넘어갔을 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위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났죠? 그죠? 네. 그럼 그 다음날 시가에 사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날 시가는 여기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여기서 시작했죠. 눌릴지언정 그래도 올라가서 이만큼의 단타 수익은 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다른 종목, 그러니까 제가 입으로 준비한 차트가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사실 노란톡방에서 얘기하시는 거를 그냥 아무거나 쳐드리는 게 좋은데 워낙에 참여를 쑥스러움이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채팅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앵커님한테 받으시면 되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오늘 종목? 상구님이 제시해주신 텔레칩스 한번 볼까요? 이거 조금 불안한데? 전 자신 있습니다. 자신 없으신가요? 자신 있습니다. 이거 차트 그래서- 열었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자신 열어보겠습니다. 텔레칩스 열어봅시다. 자신 있습니다. 자, 네. 텔레칩스. 좋죠. 좋죠. 자, 보십시오. 자, 일단은 물 속에 있을 땐 관심을 꺼라. 네. 근데 물 밖으로 나와서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렸고 뾰족한 네. 부분 찾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생겼죠. 네. 그죠? 여기 차트 선 긋고. 자, 그럼 여기가 돌파됐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관심 갖자.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관심을 넘었을 갖고. 때 매수하자. 이 자리가 종가가 넘어가서 시가가 형성됐을 때 네. 매수를 하라 그랬죠. 네. 자, 텔레치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만큼의 수익을 줬습니다. 네. 자,
그다음 물 속에 들어가 있을 땐 관심을 가져라 말아라? 갖지 말아라. 갖지 말아라. 그러면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관심을 갖지 말아라? 가져라. 가져라. 그러면 네. 뾰족한 부분을 찾아보면 여기가 뾰족한 부분이 되겠죠? 네. 자, 그럼 여기가 넘어가기 전까지 선을 그어봅시다. 자, 여기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네. 넘어가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매수해야 돼요. 매수하라 그랬죠. 자,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다 칩시다. 매수. 자, 들어갔어요. 네. 근데 주가가 밀렸죠. 밀렸는데 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럼 네. 지지가 살아있는 거죠. 다시 나오면서 이만큼의 수익을 줬죠. 네. 근데 지금 상무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다시 얘기를 들어보면 네. 자, 이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물속에 들어갔을 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안 돼요. 되죠. 안 가졌어요. 자, 그럼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관심을 가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라고 했죠. 네. 근데 지금 종가가 위를 돌파했어요? 안 했어요? 돌파 못했어요. 왜? 음봉이잖아요. 네. 시가가 돌파를 했지만 종가가 돌파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종가는 내려가서 끝났죠. 그럼 결국은 돌파를 못한 거죠. 네. 그런데 아직 물 속에 있어요? 물 밖에 있어요? 물 밖에 있어요. 아직 지선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기대감이 있는 거죠. 기대감이 네.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호재가 받쳐주고 근데 있으니까. 만약에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전고점 돌파 슈팅 파동 나오겠죠. 슈팅 파동이 나면서 슈팅이 나오겠죠. 퀸 슈팅. 그렇죠.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좋습니다. 있죠. 다른 기대를 종목 한번 해볼게요. 앵커님이 뭐 우리가 의논한 건 아니니까 네. 다른 종목 한번 또 얘기해 보실래요? 오히려 차트에 어긋날까봐 걱정했잖아요. 제가 최근에 안 좋은 가슴이 아팠던 종목도 괜찮은가요? 공매도 때문에 타격을 받은 가슴 종목. 아픈 종목을 굳이 다시 보실 아, 그렇죠. 아직 알겠습니다. 수익 중이잖아요. 두산 피어셀 해주세요. 잘 알고 그럴까요? 계시네요. 네. 그래요? 네, 두산 퓨얼셀. 요즘에 그래도 좀 살아났어요, 어제. 시장이 좋으면서. 자 보십시오. 네. 지산 피어스. 자, 두근두근.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깝깝하죠. 지금 같은 깝깝합니다. 왜 물속에 그러냐? 있네요. 자, 물속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잠수를 기피하고 있죠. 자, 이거 지금 울어도 주가가 되나요? 예? 방송 중에 울어도 방송 되나요? 끝나고 오십시오. 자,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주가가 깝깝해요, 안 깝깝해요? 저 파란색 물이 제 눈물인 것 같아요. 눈물로 꽉 채우셨네요. 자, 그러면 이 종목 네. 같은 경우에 예전에 자, 여기가 직전 고점이에요. 돌파했을 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여기 지지가 살리니까 다시 주죠. 자, 단타 수익은 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다시 지지가 깨지면서 진입자리가 무너지면서 여기 다시 들어갔어. 그럼 관심을 꺼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꺼야 됐네요. 꺼져가 아니라 꺼야 되겠죠. 굉장히 국가에 대해서 화가 나 계신 것 아닙니다. 같아요. 예, 이거 방송사고 아닌가요? 네, 자, 모함이에요, 어쨌든 이건. 예, 농담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깝깝하죠. 물 밖으로 네. 나올 때까지 관심 꺼야 되겠죠. 네. 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른 종목 그냥 아무거나 제가 눈 감고 찾아보더라도 이런 종목들 이렇게 찾아보면 이런 종목도 좋잖아요. 좋네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이 종목은 종목명이 뭔가요? 가려져 있네요. 황금 AT. 아,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잘 나가고 있죠. 근데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물속에 들어갔을 때 관심을 꺼라. 그런데 물 밖으로 나올 때 관심을 가져라. 그럼 직전 고점이 여기죠. 쉽게 말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뾰족한 부분이 여기죠. 네. 자, 종가가 여기서 끝났죠. 여기서 끝났어요. 자, 그러면 매수를 들어갔어. 행보를 물론 쳤지만 결국에는 슈팅이 나와서 올라가죠. 결국에는 직전 고점, 바로 그러니까 이 차트는 뭘 도와주는 거냐면 파동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전의 고점을,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어떤 거냐면, 자, 파동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동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근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절절절 기고 있는데, 직전의 고점들이 이걸 직전의 고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직전 고점들이라고 하죠. 이 바로 전 고점까지 나오면 이건 너무 멀어지는 얘기니까 바로 직전 고점만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예전에 삐딱 W를 얘기를 했을 때도 교육자료 전 방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삐딱 W 참고하시면 바닥에서 삐딱 W 찾으면 대박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직전 고점을 넘어간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자, 여기도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W가 나오죠. 이렇게 네. 여기만 보신다면 W가 나오잖아요. W가 나오는데 삐딱한 W가 나오죠. 직전 고점을 넘어갈 때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약간 어떤 시장의 불안감이라든가 어떤 시장의 차트에 반영이 되는, 그러니까 차트가 미리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종목 갈 거야. 나 간다. 갈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거를 그냥 파동으로 봤을 때는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해안선 차트를 깔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직전에 뾰족한 부분만 찾으시고 그 뾰족한 부분만 넘어간다면 그 종목은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는 거죠. 시장이 알려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매도와 매수의 싸움이 캔들의 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차트는 매도와 매수의
싸움의 흔적이에요. 그런데 네. 흐름이 상방 쪽으로 가고 있다. 직전 고점을 뚫었다. 이거는 나는 올라갈 거야라는 의사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알아줘야죠. 아니 누구한테 사랑 고백했는데 안 알아주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해요. 속상하죠. 마찬가지로 네. 차트가 나 갈 거야 그런데 안 알아주면 차트가 속상해하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전의 고점이 여기였죠. 여기도 보시면 뾰족한 부분이 있죠. 물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관심을 꺼라. 물 밖에 나올 땐 관심을 가져라. 네. 관심을 갖고 선만 하나 딱 그으면 마법처럼 종가가 넘어갔을 때 매수를 하면 조금 며칠 동안 고생은 하겠지만 결국에는 슈팅 파동이 나와서 나간단 말인 거죠. 와. 자, 그런데 오늘 이건 저번에 했던 교육인데 왜 또 하냐? 자, 그러면 직전 고점만 돌파하면 가는 건 알겠는데 좀 더 빨리 알 수는 없어요?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있죠. 그렇죠. 우리 네. 같은 전문가들은 알죠. 그것도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나요? 이거는 네. 별도의 이평선 교육인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를 이평선을 넣으시면 돼요. 어떤 이평이냐? 자, 해안선 차트를 없앤 상태에서 제가 이평선을만 보여드릴게요. 네. 자, 가격 이동평, 이거 이평선을 제가 이 해안선 차트를 지워보겠습니다. 네. 자,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남죠? 네. 이렇게 하니까 좀 답답하죠? 네. 어디가 뾰족한 선이고 어디가 물속이고 구분이 안 가죠? 네. 그래서 아까 해안선 차트를 제가 넣어드린 거예요. 벌써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해안선 차트. 자, 근데 네. 이게 해안선 차트가 직전 고점 넘어가면 슈팅입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그냥 차트를 보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해안선 차트를 다시 넣어드릴게요. 네. 근데 다시 이걸 해안선 차트 넣어보면 물 밖으로 나왔네? 관심 갖다가 직전 고점 뚫렸네? 매수. 간단하죠. 근데 해안선 차트를 없애면 초보자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와. 그래서 요거는 약간 주린이 분들께서 이거 슈팅 파동이 나오는 파동인데 라는 거를 잡기 위한 교육이신 거고, 두 번째 여기다가 이평을 하나 넣으면 우리가 이제 가격 이동 평균선이라죠. 60일 이평이라는 게 있어요. 60일 이평. 네. 저희가 5일 이평, 10일 이평, 20일 이평, 60일 이평, 120일 이평 이렇게 우리가 기본 이평선을 쓰는데 네. 여기에 중기 이평선이 60일 이평을 제가 설정을 좀 해서 넣어드릴게요. 네. 저희가 주가가 아래쪽에서 올라올 때 이 중심 60일 이평이 돌파를 하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지금 추세가 이제 상방으로 갈 거야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물론 단기 이평들도 있겠지만 60일 이평 매매 기법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래쪽에서 올라왔던 60일 이평을 돌파하고 이렇게 돌파를 한 상태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재차 돌파를 할 때는 지지가 받아주면서 주가가 상방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간다. 이때 중요한 건 최소한 우리가 60일 이평이 돌파됐을 때 들어가실 때는 두 가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60일 이평이 우상방으로 꺾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상방이라는 거는 여기가 우측이고 여기가 좌측이죠. 근데 이쪽 부분만 본다고 한다면 여기는 지금 우하방인가요? 우상방인가요? 왼쪽이요? 왼쪽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우하방이요. 자, 여기 이 부분만 네. 봤을 때는 지금 60일 이평이 우하방인가요? 우상방인가요? 우하방이요. 우하방이죠. 네. 이럴 때는 60일 이평이 돌파해도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자, 예를 들면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가 지금 돌파가 됐는데 여기서 돌파됐으니까 여기서 매수해야지. 그럼 이만큼 물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평이 누워 있잖아요. 네. 60일 이평이 최소한 평행을 이루고 있거나 아니면 우상방으로 이렇게 돌았을 때 그때 캔들이 돌파하고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와서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을 할 때는 그건 정말 차트가 좋은 차트예요. 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조금 61평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힘을 압축하고 나서 슈팅이 나오는데 이것을 61평만 봤을 때는 이거 좀 이 60평이 이렇게 무너지면 60평 깨진 거 아니야? 60평 올라탔나? 그러면서 갈팡질팡하게 된단 말이죠. 네. 여기다가 아까 해안선 차트를 추가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 오. 여기서 해안선 차트를 추가해 볼게요. 네. 궁금하네요. 자, 추가. 자, 그러면 지금 2평이 지금 제가 늦게 2평을 추가해가지고 이게 지금 뒤로 숨었거든요. 네. 요거를 다시 끄집어 좀 내볼게요. 네. 이거를 이렇게 뒤에 숨었을 경우에는 그냥 60일 2평을 없애버리세요. 지표 삭제해서 삭제를 눌러버리시고 마우스 우측 클릭, 그 다음에 지표 추가, 그리고 쭉 내리셔서 제일 밑에 이제 가격 이동 평균선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재차 삽입하시면 됩니다. 넣으시면 돼요. 어디 갔어? 네. 여기 있죠. 가격 이동 평균선 클릭하시고 적용.
그럼 이제 차트에 뭐 이렇게 선들이 뜨는데 이걸 더블 클릭하시고 라인 설정 가셔서 다 지우시고 네. 한 가지만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잠깐만요. 이게 여기 있네요. 아까 지웠는데 요거를 좀 지울게요. 네. 라인 설정 가셔서 조건 지표에서 60일이라고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인 설정 가셔서 나머지는 다 지우세요. 60일만 그러니까 60일만 남겨놓으시고 클릭하시고 두께를 한 3으로 해볼게요. 자, 확인. 자,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되죠? 네. 앞으로 나온 거죠. 아까 뒤에 숨어 있다가. 자, 그랬을 때 아까 제가 해안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거 관심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관심 가지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물 밖으로 나오면 관심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라 그랬어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져야죠. 그러면 여기다 뭘 그려야 되죠? 뾰족한 뾰족한 거요, 산을 산이요. 그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원래는 여기다가 표시를 해서 얘가 종가가 60, 여기 직전 고점을 올라탔을 때 매수인데 네. 61일평을 지금 올라탔어요? 안 탔어요? 61일평. 그러니까 네. 이 녹색 선을 얘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올라탔어요? 안 탔어요? 올라탔어요. 그러면 뚫겠다는 소리예요. 이해 이해 가시죠? 그 전부터 그럼 미리 알 수 있는 거네요. 얘는 직전 고점을 뚫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자, 물속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관심이 없어야 되죠. 네. 근데 물 밖으로 나왔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죠. 네. 원래는 해안선 차트 활용 방법은 직전 고점에다 이렇게 해놓고 뾰족한 부분을 그려야 된다 그랬죠. 네. 자, 여기 이 산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매수를 해야 돼요, 못 해요?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근데 61일평이 이 물 밖으로 나오면서 61일평 올라탔어요, 안 탔어요? 빨리 일찍 매수를 할 수가 일찍 있네요. 매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물 밖으로 나왔고 61일평 올라탔을 때 얘는 최소한 직전 고점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구나를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자, 뾰족한 부분이 여기죠. 여기가 뾰족한 부분이죠. 직전의 고점이니까. 맞죠? 네. 그럼 선을 하나 지금 그어놨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원래는 여기가 올라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상태에서는 물 밖으로 나올 때 뭘 올라탔죠? 61평선을 올라탔죠. 그러면 여기를 네. 만나러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 이만큼을 미리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쵸? 우와, 신기하네, 진짜. 다른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타이어 한번 봐주세요. 금호 타이어요? 네. 자, 금호 타이어를 한번 봅시다. 네. 금호 타이어 제작진분들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금호 궁금하네요. 타이어. 아름답죠? 자, 금호 타이어 같은 뾰족한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네. 자,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관심을 가져라 말아라? 갖지 말아야 돼요. 갖지 말아라. 네. 자, 그런데 직전의 고점을 봤을 때 여기죠? 네. 그리고 뾰족한 걸 그려보면 먼저 뾰족한 걸 그리고 원래 이제 선을 그어야 되는데 물론 네. 이제 여기죠. 자, 여기를 올라탔을 때 원래는 종가가 여기서 끝났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도 솔직히 이만큼은 먹었지만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종가에 들어갔어야 되니까 올라탔을 때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미 여기 밑에 있으니까 못 샀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끝나버렸네? 맞죠? 네. 그럼 여기서 샀겠네? 4,500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어찌 보면 주린이 분들은 여기서 들어갔어도 얘가 5,5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이만큼의 수익이 났겠지만 네. 전문가적으로 봤을 때는 60일 물 밖으로 나왔는데 61일평은 올라탔어요, 안 탔어요? 탔어요. 미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와. 4,500원에 들어갈 걸 4,000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게 61일평과 해안선 차트를 같이 이용하는 방법이세요. 좀 더 미리 얘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안선 차트 참 좋은데 해안선 네. 차트는 직전에 물속에서 나왔을 때 바로 직전에 뾰족한 산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못 사. 네. 그런데 61평을 대입을 시켜보니 물 밖으로 나왔을 때 61평 위에 있다면 얘는 이 직전의 뾰족한 부분을 최소 만나러 가는구나.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나고 있으니 싼 고점 맞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본청을 하면 그만인 거고 뚫려? 그러면 미리 들어갔기 때문에 이만큼 수익과 플러스 이만큼 수익이 더 날 수 있다는 거죠. 와. 미리 알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너무 자, 그럼 그 신기하네요. 전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속에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네. 그럼 직전에 뾰족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물 밖으로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네. 그럼 직전의 고점은 여기였죠. 네. 자, 그려봅시다. 그럼 여기다 선을 그어야 되겠죠? 네. 왜? 뚫렸을 때 들어가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다 지우고 깨끗하게 자, 뾰족한 부분이요. 이거 과거 데이터긴 하지만 자, 이렇게 됐죠? 물 밖으로 나갔으니까 선을 그린 거예요. 네. 여기서. 그런데 여기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제가 저번 교육 시간에는 사지 마라. 맞아요. 근데 돌파 안착만 되면
한 번 줬고, 2번 줬고, 3번 줬고, 4번 줬고, 많이 줬죠. 우와. 수익 구간을. 그런데 그 점만 보자고 한다면, 어쨌든, 뭐 이건 결과론적인 거지만, 네. 61위평 물 밖으로 나왔을 때 61위평을 올라탔어요, 안 탔어요? 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얘는 어디를 만나러 간다? 자, 물 밖으로 나왔는데 얘는 여기를 돌파했을 때 원래 매수인데 이미 물 밖으로 나오면서 61위평 올라탔잖아요. 네. 그럼 최소한 직전 고점을 만나러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 이만큼 수익을 이미 보고 들어가고 또 와. 수익이 나고 그러면 이만큼 수익이 나는 거지. 네. 그렇죠? 네. 플러스 수익이 나는 거지. 네. 이 교육은 해안선 차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린이 분들께서 어디서 슈팅 파동이 나올까를 기본적으로 잡아주는 차트라면 61평을 대입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진입할 수 있다. 근데 만약 61평 올라탔는데 61평 무너지면 해안선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빨리 안 돼요. 손절하셔야죠. 네. 재차 61평을 다시 올라탔다? 해안선 물 밖으로 나왔다? 그럼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몇 번 손절을 해도 손절 라인은 짧고 만약 슈팅이 나왔다? 그럼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손절 4번 나고 수익 1번 나도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고 대신 주린이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절은 길고 수익은 짧죠. 이 차트는 그걸 잡아주는 차트예요.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많은 주식을 저희가 편입하고 매수하고 매도하시는 데 있어서 이 차트를 좀 이용하셔서 많은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 차트를 활용하는데 제가 요거 2개만 가지고 매매를 할까요? 아니겠죠. 또 있죠. 네. 이 차트를 좀 더 보강하고 싶으시고 좀 더 활용하고 싶으시고 좀 더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네. 교육 신청을 하시면 교육 시간을 잡아서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해안선 차트에다가 60일 이평선을 접목을 하면서 더 일찍 매수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더 많은 정보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참여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아니면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948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파이더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상구님? 근데 저쪽을 보고 스파이더님이라고 하시죠? 아니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아서 혹시나 쳐다보시길래. 시간이 된다면 뭐 네네.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서. 네, 좋습니다. 아직 시간 있으세요. 네. 그냥 말하면 되는 건가요? 네, 좋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시간이 될지 네. 몰랐었는데, 그냥, 사실 지금 뜨거운 섹터도 아니고, 네. 그냥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냥 준비만 해왔는데 이런 기회가 생길지는 몰랐네요. 네, 좋네요. 제가 드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준비했는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딱 보면 알죠. 대단한데요? 오늘 마지막이라 그런지 되게 훈훈하시네요. 아니, 또. 대단. 말씀하시죠. 네. 그 저번 주에 이제 일단 먼저 사과를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네. 그 집단 지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다른 데서 했다가 지금 알고 계시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아하. 사실 단순하게 이제 집단 지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현 시점에 조금 이제 지금 뜨거운 감자는 아닌데 조금 네. 이렇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종목을 관심 가지자까지는 아닌데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조금은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네. 가장 대표적으로 게임 관련주들 중에서 네. 이제 가장 그 두 부류를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네.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쿠키런. 사실 그 데브시스터즈라는 회사가 쿠키런 이거 하나로 울려 계신 분들 진짜 많아요. 제 주변에. 근데 사실 네. 그 전을 생각했었어요. 사실 7, 8천 원대 저랑 스파이더님이 같이 이 종목을 막 공략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되는데 지금 10만 원을 돌파하고 이렇게 갔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 조정이 왔을 뿐이지만 네. 사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네. 이 데브시스터즈라는 이 회사가 여러 가지 게임을 만들고 있나요 혹시? 아니요, 하나죠. 쿠키런 하나입니다. 네. 근데 단순하게 이게 하나가 땡은 아니에요, 사실. 지금 뭐 예를 들자면 그 일본의 슈퍼마리오처럼 시즌이라든가 그 이제 버전별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런 걸 만들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 그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8,000원대 주가에 형성하고 있었던 게 16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조정이 왔는데 네. 사실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좀 어느 정도 진입하시는 분들이 감안하고 진입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지만 지금 저게 최근에 너무 급등을 했었죠. 그렇죠. 이제 그 급등 때문에 지금 물려 있는 거지. 만약에 네. 지금 물려 있다고 하신 분들은 네. 공격적인 대응을 했으니까 물려 계신 거고 아니 10,000원에 잡은 사람은
5만 원이 잡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차트만 봐도 굉장히 강세를 갖고 이 급등세가 다 지금 조정받은 것도 아니고 저 정도면 사실 아직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네. 사실 이 종목이 좋다 안 좋다를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네. 하나만 제대로 터져도 제대로 갈 수 있는 게 게임 관련주 혹은 네. 지금 이제 하나 더 말을 하려고 했었던 게 배틀그라운드 크래프톤이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이 게임 하나로 지금 뭐 10조 막 뭐 이런 얘기를 20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여기도 뭐 여러 가지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전에는 여러 가지 게임을 개발하려고 하고 뭐 이런 저런 것들 많이 했겠죠. 근데 하나만 제대로 터져도 이만큼의 가치 상승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그때 이제 제가 말을 하려다가 이제 못했었던 게 집단 네. 지성에 대한 얘기였는데 네. 제가 이 전전주인가 이제 제시해 드렸던 종목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집단 지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MBT였죠? MBT. 네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웹툰이라는 컨텐츠가 정말 무수히 굉장히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터져준다면 충분히 그 시장 자체를 이끌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이제 웹툰 시장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지금 우리 국내 웹툰 시장이 강하면서도 경쟁도 치열한데 상대적으로 일본에서도 성공을 했고 뭐 카카오도 이제 상대적으로 성공한 부분이 있고 근데 네이버는 지금 미국에서 북미 시장을 점령을 하겠다 말겠다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전부 다 터질 필요가 없거든요. 몇 가지만 터져준다면 쉽게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일본에서 이제 가장 강세를 보였었던 웹툰 중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게임 네. 약간 이제 성장 드라마를 그리는 게임 속 캐릭터처럼 이런 그 웹툰인데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재미있고 그 웹툰 하나로 일본 시장을 점령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컨텐츠 하나가 다 끌고 간 건 아니겠죠. 근데 그렇게 중역을 해줄 수 있는 몇 가지 컨텐츠만 받쳐준다면 시장 자체를 이끌어버릴 수 있는 게임이라든가 웹툰 시장이라든가 이런 섹터를 그런 시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뭐 바이오와도 뭐 일맥상통하면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 기대감 때문에 오르니까 그쵸?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기대감이 아니라 네. 실제로 보여주잖아요. 지금 배틀그라운드의 이 매출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사실 네. 쿠키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 하나로도 혹시 실제로 게임 하시나요? 조금씩 합니다. 사실 해보셨어요? 게임에 재능이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조금씩 즐길 때 롤 정도 그 정도는 이제 하는데 뭐 네. 롤 하세요? 저 롤이요? 롤 옛날 게임 아닌가요? 저 나이가 좀 나오네요. 근데 롤이 이제 어느 네. 정도 이제 좀 시간이 된 게임이긴 하지만 네. 지금 사실 이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저씨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크래프트를 뒤를 잇는 그 정도로 국민 게임이 된 네. 게임이거든요. 지금 게임을 홍보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어쨌든 게임 섹터라든가 웹툰 시장은 집단 지성으로 인해서 이제 좀 더 특히나 이제 해외 진출했을 때 혹은 이 몇몇 섹터 몇몇 컨텐츠만 크게 활약을 해줘도 충분히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섹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럼 전문가님 게임주와 이런 웹툰 관련주들 앞으로 그럼 유망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네. 게임보다는 웹툰 쪽이 좀 더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게임 섹터는 아무래도 이제 터지는 그 포인트라든가 어떤 게임이 어떻게 터질지를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포인트를 잘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상구님의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